등장고인 우유 저거 가짜 우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유 같냐면 어,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너무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잠시만요. 네, 제가 오디오. 들립니다. 그 안심조를 제가 오해하고 있는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네,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려요. 아, 아, 네네네네. 네, 교-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잘 들리세요? 아, 이제 잘 들립니다. 아, 것들이 요즘 안 되게 하고 지금 교수님은 해외에 계신 거죠? 아, 아니요. 오늘 새벽에 귀국해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아, 지금 내비세요? 네네네. 오피스로 아, 들어왔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참석하신 것 같고요.
음. 이 변호사님, 그러면 컨설팅 결과 보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공유하겠습니다. 저희가 소리가 좀 너무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아니, 원래 저기 광주가교원이 좀 그래요? 멀어서 그래요. 네, 파일 공유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메일로 보내드렸던 저희 보고서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컨설팅의 주제는 IGF BP1 억제제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인 거고요. 성분이 이게 안 되니까. 저렇게 그냥 마우스로 네. 하면 돼요. 네, 먼저 대상 기술을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의 이제 타겟 용도는 신경병증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하신 바에 따르면, 말초 신경 손상 후에 이제 도잘록 갱글리언에서 IGF-BPL1이라는 게 감각 신경세포의 과흥분성을 유도해서 유도한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 과흥분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IGF BPL을 억제하거나 저해하거나 다운 레귤레이션을 시키면 신경병증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착안된 발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유효 성분은 IGF BP1은 억제제가 될 거고요. 물질이어야 되니까 억제제가 될 거고요. 근데 용도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용 예방용 성물이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교수님께서 실험하신 바에 따르면 만성 압박 손상, CCI 모델을 하셨더라고요. 염증성 모델을 유발시킨 데서 도잘록 갱글리언의 IGF BPL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특이적 siRNA나 중화 항체 또는 이제 스몰 모레큘도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좀 처리를 해봤더니 기계적 이질통이나 열 통과 감염이 감소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실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나아가서 이게 IGF BPL은 저해제뿐만 아니라 뭐 얼크나 이런 거에 관련성도 보기 위해서 얼크 억제제를 같이 병용 처리하신 데이터들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적응증을 뉴로펙스페인뿐만 아니라 IGF 원 리셉터나 얼크의 이제 신호 전달 이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들 요렇게 좀 확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확장을 한다면 이제 가능한 적응증들은 신경병증성 통증뿐만 아니라 뭐 당뇨병성 신경병증, 항암제 유발 말초신경병증 뭐 요런 애들이 좀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요 기술과 관련해서 시장 동향 파트를 조금 간단하게 넣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뉴로패식 페인에 관련이 돼서는 아직 명확하게 딱 이거다 하는 치료제가 개발된 게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통증 치료제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나 아니면 무슨 아편 유사제 같은 것들로 통증만 억제를 하고 있는 이제 현실이고요. 명확하게 요거를 이제 기전을 타겟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는 아직 없고 시장 동향을 보면 이제 전 세계적인 시장 그래프나 아니면 뭐 미국 내에서의 그래프나 이게 통증 뉴로패식 페인의 마켓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허 분석 파트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저희가 이제 등록 가능성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포괄적 개념에서 이제 구체적 개념으로 내로다운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발명 같은 경우에 포괄적 개념은 IGF BPL 억제제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신경병증성 통증 뭐 치료 조성물이 될 것이고 또 구체적 개념으로 이제 내려가면 IgBPL 억제제로서 뭐 siRNA 구체적 서열의 siRNA나 뭐 저희 스몰 몰리큘 쓴 거죠. MB1 요거 3177이 물질 뭐 이렇게 구체적인 물질이 특정이 되면서 이런 물질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뭐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구성물 이렇게 좀 특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포괄적 개념부터 먼저 이렇게 보면서 내려오는 방식을 취할 것이고요. 만약에 포괄적 개념 자체가 선행문헌에 의해 공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런 포괄적 개념으로 특허를 취득할 수 없다면 이제 점점 구체적 개념으로 내려와야 될 텐데 구체적 개념으로 내려올 때의 구체적인 이제 조성물은 교수님 실제로 실험하셨던 거 SNA, RNA 같은 경우에는 요 서열이 지금 이렇게 4개가 되어 있고요. 뭐 센스, 안티테스 조합이 2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몰 몰리큐는 이런 구조의 이제 화합물을 이용을 하셨죠. 그리고 요거 siRNA랑 스몰 몰리큐 말고 중화 항체도 이용을 하셨는데 항체는 아마 상업화된 걸 사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체의 뭐 구체적인 전체 서열이나 아니면 뭐 CDR 서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항체는 논외로 하고 서열이 알려져 있는 이제 논문상에 게시되어 있는 요런 siRNA 요런 것들을 물질로 잡아서 선행 조사를 했습니다. 요 발명은 일단 2025년 7월 11일 날 가출원 인치명에서 가출원으로 출원이 된 발명이고요. 우리 발명의 이제 전체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행 문헌을 이제 특허랑 논문이랑 2개로 나눠서 했는데 조금 되게 특징적으로 보였던 거는 여기 좀 키워드를 보시면요. 일단 특허 문헌에서 저희가 통증 그리고 and IGBPL1 이렇게만 잡았을 때는 선행 문헌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통증 and IGBP1에 ADJ라는 거는 이제 ADJ로 억제제, 저해제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요 키워드는 IGBP는 저해제를 통증에 사용하는 용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잡았을 때는 검색 건수가 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좀 차이가 나지? 이러고 문헌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니까 그 선행 문헌이 우리는 IGBPL1을 저해시켜서 통증을 치료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IGBP1 자체가 이거를 이제 좀 증가시켜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반대 기제의 논문 같은 것들이 꽤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왜 이제 기존에 알려진 것과 우리 논문이 이렇게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는지는 저희 나중에 이제 특허 명세서 제대로 작성할 때 그 안에 좀 내용을 충실하게 넣어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히 심사관이 조금 기존에 알려진 것과 반대 결과가 나올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세 작성하실 때 교수님께서 조금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어, 종래의 대부분은 우리는 엔테고니스틱 이펙트인데 어고니스틱 이펙트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저희가 가끔 있거든요. 똑같은 몰레큘인데 종래와 반대되는 것들이 나왔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둘 중에 어느 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상황의 실험이 다르거나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거 보면은 두 번째인 경우가 많아요. 상황이 뭔가 달라, 약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타겟 몰레큘을 높여주고 낮춰줬더니 이런 페인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실험하는 뭐의 차이가 있던 어떤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 부분이 명세서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물론 특허를 받는 데는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반대되는 기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허 이 선행 기술로서 지위가 없어서 등록은 받지만 이게 바이어들 입장에선 종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반대로 얘기해?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 좀 보충 설명을 좀 간단히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쪽을 저기 실제 실험 담당했던 우리 아쿠아 학생한테 조금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Hi, Aqua, can you hear me? Yeah, you are muted. Yes, Professor, I can hear you. Yeah, so the question is the previous ones which are like opposite results, not exactly pain, but more like using IGF-BPL1 as a therapy uh, to use it as a agonist. But in our case, we are inhibiting to reduce pain. So they are wondering if seems to be kind of opposite from previous um,
not exactly the same, but using use of IGF-BPL1 as a therapy. Uh, so, Professor, do you mean in other risk studies, like in no, which is not related to pain? So Right, the references that are available are mostly with reference to neuroinflammation, and then right. also in specific. But in our case, um, we considered IGF-BPL1 in pain with a direction or pathway signaling in neurons, not with respect to the macrophage. So different cell types will have different expression or a different function of IGF-BPL1 in those different cell types. So I believe like if the other references showed opposite effect in pain Yeah. also, then that would be questionable. But for different cell type, they can have different effect. And also even from central nervous system versus peripheral, it can have different or opposite effect, which especially the insulin growth factor signaling has if insulin growth factor signaling 1 as well as the receptor has actually shown that even in the central versus the peripheral there's opposite effect in it. Yeah. 땡큐. 좀 설명대로 저희는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이어서 신경세포에 관련된 건데, 이 선행에서 반대되는 역할들을 보면은 근육세포나 염증, 그래서 세포 종류 자체가 달라서 이게 꼭 그게 이제 반대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신경세포나 신경병 증상 통증에서 다른 특허들이 있다면 그거는 사실상 이제 퀘스천어블로 조금 더 속을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그 중에서 뭔가 저희랑 많이 비슷한 셀 타입을 갖고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내드릴게요. 나중에 작성을 할 때. 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구체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문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두 개가 되게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근데 이 정도면 꽤 많은 양이라서 그런 부분에 저희 가장 대표적이고 저희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한번 보내드려 보고 구체적으로 그런 네. 논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계속 하시죠. 예. 예. 네, 근데 조금 납득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좀 선행원들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IGF-bP를 오히려 증가시켜서 통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염증에 타겟팅을 해서 본 문헌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적응증 자체를 뉴로패스 페인으로 타겟팅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다라고는 조금 네,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주요 선행문헌으로는 제가 4개를 뽑았는데 4개 중에서 이제 3번이랑 4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 기제가 적혀 있는 문헌이었어요. 이제 뭐 IGF-bp1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적응증이 이제 주로 뉴로패스페인은 딱은 아니고 약간 인플라메이션, 뉴로 인플라메이션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반대 기제로 나와 있는 논문들이었고 우리랑 똑같이 IGF-bp1을 오히려 억제시켜서 조금 염증을 치료할 수 그러니까 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메인 선행문헌으로 2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걸 좀 보여드리면 교수님, 첫 번째 제일 강력한 선행문헌으로 나온 게 교수님 2025년에 학회에서 발표하신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네, 올해 네, 포스터입니다. 예. 네, 자기 선행이라고 저희가 이럴 때 얘기를 하고요. 그 요 포스터 문헌을 조금 제가 열어놨던 네. PDF 아니 그 왼쪽. 어. 저희가 준비했던 학회여가지고요.
네. 근데 이게 학회가 이렇게 학회 브로셔 책자가 인터넷상에 이제 공개가 되면 우리 거라고 네, 할지라도 이제 자기 선행문헌으로 잡히거든요. 네네. 맞죠? 그래서 음, 학회 브로셔 상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딱 제목만 나와 네, 있습니다. 그 제목이 지금 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IGP Run Initiative Neuron Drives Neuropathy Pain Through IGF-1R Receptor Signaling 해가지고 그 IGF-1이 뉴로패식 페인을 야기한다라는 거에서 이게 적응증과 IPCP 유효 성분 이제 저해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저희 포괄적 개념을 딱 드러내는 선행문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선행문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선행문헌이고 아직 공개된 지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공지의회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에 신청을 하면 이게 아예 선행문헌에서 제껴지거든요. 그럼 이제 포괄적 기재가 드러낸 선행문헌에서 얘가 없어져 버리는 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제목상에 발명의 명칭상에 포괄적 기재만 공개가 된 거지. 아까 네로우 다운에서 구체적 기재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썼던 아이젠1의 저해제, 뭐 스몰 몰리큘이나 siRNA 서열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구체적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라면 음, 아닐 수 있다. 우리 쉽게 네, 말하면 저희가 유효 성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sRNA하고 스몰 몰레큘하고 항체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몰 네. 몰레큘 같은 경우는 이거에 영향을 안 나와 있으니까 음. sRNA라든지 항체는 타겟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그러니까 sRNA하고 항체 잠시 저기 말씀하신 게 조금 끊어져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게 자꾸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요. 잠깐만요. 네네. 들리긴 아주 잘 들리는데 중간중간에 조금씩 끊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 무슨 내가 알고 오케이. 잠깐만요. 계속 왔다 갔다. 지금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잘 들립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유효 성분으로 보고 있는 게 sRNA하고 스몰 모레큘 항체 세 개잖아요. 그래서 네네. 항체하고 sRNA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문헌에 영향을 받고요. 스몰 모레큘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건을 두 개를 분리시키면 영향을 받는 거는 공지회 주장을 하면서 진행하고요. 스몰 모레큘은 이거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나중에 아마도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는 아마도 관심 있는 애들이 어떤 애들은 스몰 몰레큘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sRNA 항체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공지회의를 하게 되면 단점이 유럽하고 중국에서 특허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지 예외 신청하면요. 예. 예, 공지회 했을 때 단점이 그거거든요. 중국하고 유럽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걸 좀 분리시켜서 진행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하시면 아, 돼요. 네네. 네, 첫 번째 문헌은 그렇고요. 근데 두 번째 문헌은 2024년 4월에 이제 공개된 이제 다른 그룹의 문헌인데요. 이 문헌은 카나비스 스티바 엘 익스트랙트 해서 이게 대마 추출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마 추출물을 투여해서 뉴로패식 페인에 대한 효과를 보겠다라는 논문이었는데 이 대마 추출물을 투여해서 뉴로패시페인의 그 통증 감소 효과가 일어난 환자분들의 유전자 레벨을 분석을 해봤더니 다운 레귤레이션 된 환자 유전자 중에서 IGF-BPL1이 여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사관은 이런 문헌을 들이대면서
여기 이제 IGFPP론이 나와 있으니까 그 통증이 감소한 환자들한테서 이 유전자 레벨이 감소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반대로 이 유전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물질을 투여해서 뉴로패식 페인을 치료할 수 있는 게 뭐 용이하게 발명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논문은 단순하게 이제 통증이 감소한 환자들이 유전자 레벨 다운 레귤레이션 된 거, 업 레귤레이션 된 거를 이렇게 다양하게 봤을 때, 이 하향 조절된 유전자들, 이 수많은 유전자들 중에 하나로 얘가 나와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얘를 뭔가 조절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실험을 했다거나, 딱 저 유전자를 타겟해서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신당원이 그렇게 뭐 지적을 할지라도 저희는 이 많은 유전자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딱 얘 하나만 찝어서 요거를 다운시켰을 때 통증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좀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 네네. 잘 찾으셨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은, 네. 저희가 본 방향이랑 마찬가지. 통증이 완화됐을 때, 이 유전자가 다운 레귤레이션 됐다는 것은, 뭐, 그래도 확인이 되는 성격이 있네요. 네, 네. 네. 근데 결국은 크루드하게 지금 대마라는 게 유효 성분이 다른 거고, 이게 다운과 업이 전체적인 이벤트가 나와 있는 건지,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요거 하나만 골라낸 거니까, 그게 차이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네, 점에서는. 그렇게 문헌 두 가지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 문헌이랑 4번 문헌은 이제 반대 기제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키워드 상으로는 겹치지만 사실 우리랑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유효한 선행 문헌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등록 가능성에 대한 부분의 결론인데요. 음, 등록 가능할 것 같다. 만약에 선행문헌 1은 우리가 우리 문헌이니까 공제의 주장을 한다던가 할지라도 선행문헌 2가 조금 포괄적 기재에서는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심사관이랑 악유를 통해서 극복할 만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포괄적 기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스몰 몰리큐라든지 siRNA라든지 이런 걸 물질을 특정해서 내로 기재로 이제 구체적인 기재로 들어간다면 등록 가능하다. 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이게 등록 가능성을 봤고요. 저희 이제 치매 위험성 확인 파트에서는 치매 위험성은요, 교수님, 치매 분석을 네. 하려면 무조건 구체적인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원래 내로우 다운해서 내로우 다운하면 항상 그 등록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 완전 똑같은 일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이 네로다운이라는 의미가 이제 네. 거꾸로 생각해보면 실제로 실험한 거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느냐를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확장 가능성을 오히려 생각하는 건데, 적어도 네. 실험했던 거 부분조차도 특허를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래서 아마도 sRNA는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타겟의 용도를 처음 밝힌 사람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타겟이라는 게 지금 다운 레귤레이션 되거나 이니비션 됐을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sRNA도 되고 항체도 사실 되고 심지어는 음, 엔티전까지도 해볼 수 있는 포괄적인 방법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실험하셨던 거 이외에 좀 더 확장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한 것 뿐이고요. 네로우 다운 했다고 해서 무조건 특허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어, 네, 그렇구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계속 하시죠. 네. 그 치매 위험성 판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괄적 기재, 구체적 기재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포괄적 기재는 아예 그런 선행문헌이 유효한 게 없어서 논문이었잖아요. 더군다나 특허가 없었고 유효한 특허 선행문헌이 없어서 우리가 등록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치매 위험성 문헌도 없다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 내로 기재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 구체적 기제에서는 물질을 뭐 siRNA, 뭐 스몰 몰리큘 저희 여기 사용했던 MBI 3177이 이런 물질들로 특정을 해서 들어갈 텐데 이런 물질 자체가 우리가 생규로 개발한 물질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스몰 몰리큘 이런 것들을 쓴 거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뭔가 아니면 이 물질을 신경병증성 치료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이런 침해 그런 선행 권리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체는 저희가 서열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서열을 알 수가 없는 상태로는 이제 물질에 대한 침해 분석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열이 알려져 있는 siRNA랑 이 화학 구조식 알려져 있는 요 스몰 몰리큘을 물질 대상으로 했고 용도는 신경변칙성 통증으로 해서 침해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물질 자체를 봤을 때, 요 서열의 siRNA로는 이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스몰 몰리큘러는 이제 이 화학 구조식을 청구하는 권리로 잡고 있는 특허 문헌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이제 구조식이 아니라 키워드 검색했을 때 한 5개 정도가 나왔고 용도로는 요거 저해제, 요 아까 위에 물질들을 했을 때 용도로는 나오는 게 없어서 이 물질들을 뉴로패시 페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선행 특허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몇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선행 문헌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은요, 교수님, 치매 위험성이 없습니다. 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화학 구조식 검색에서 한 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PCT 문헌이고요. 개별국 진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권리가 끝났어요. 그래서 자유기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질을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5건이 나오긴 했는데 요거 하나하나 상세 분석을 한 결과 다 저희랑은 조금 거리가 없는 상관없는 문헌으로 나왔습니다. 네, 뭐 US 요 문헌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적 상태가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리가 아니고 네, 두 번째 문헌도 포기된 상태라서 살아있는 권리가 아니고요. 네, 세 번째 문헌은 심사 중이긴 한데 얘는 잠깐만요. 네. 이게 출원 청구한 상에는 여기 지금 얘가 들어가 있었는데 심사 과정 중에서 이게 빠졌거든요. 청구한 상에서.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헌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 중국 특허 문헌은 이거 지금 등록됐고 권리가 살아있는 상태긴 한데 용도가 완전히 우리랑 달랐어요. 용도가 당뇨병성 근위축증 개선 용도거든요. 근데 그 유효 성분은 요 스몰 몰리큘로 똑같은데 그 용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치매 위험성 없고요. 네, 5번째 문헌은 이제 그 PCT 상태라서 얘도 용도가 최관선암 치료용 이기 때문에 용도가 우리랑 달라서 내 권리 저촉이 만약에 등록되더라도 권리 저촉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 분석에 대한 결론은 네, 치매 위험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네, 입니다. 이 NBI 31772가 뭐 네. 연구용으로는 사용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 임상적으로 이미 FDA 어프로벌 받은 드럭 약이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요 물질을 이제 신경병증성 통증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허를 냈을 때 치매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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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어가 사갈 때 안전하게 이거는 물질 특허가 없다. 음. 그러니까 우리 사과도 문제 없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네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NBI 31772가 이제 딱 그 스페시픽하게 IGF BPL1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요거는 약간은 비선택적인 브로드한 거여서 그 향후에는 또 더 그 셀렉티브한 그런 스몰 몰레큘 찾는다든지 뭐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하면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는 각각의 스몰 몰레큘 타겟만 알려져 우리가 앞으로도 그 1년 내에
앞으로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될 텐데, 공개가 되더라도 타겟만 공개된 거지, 이 타겟하고 인터랙션 하고 있는 스몰 몰레큘을 다 커버리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셀렉티브한 스몰 몰레큘은 언제든지 추가 출원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음, 기출원 보강 및 기술 개발 전략인데요. 먼저 이제 기출원 보강 전략 관련해서 우리가 출원한 이 문서의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보시면 아까 저희 선행문헌 1로 나왔던 교수님 포스터 학회 발표하신 거 있죠? 네, 그 네네. 학회 발표가 2025년 5월 28일입니다. 이게 제일 빨랐어요. 그래서 학회 포스터가 발표가 되고 나서 저희가 지금 가출원 1번, 가출원 2번 이렇게 있는데 가출원이 두 건이 나갔거든요. 네. 임시명세서 가출원으로 2025년 7월 11일 날 이제 한 건이 출원이 됐는데 출원 번호 따서 얘는 056 출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가출원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요 가출원 안에 핵심 키워드는 이미 다 들어갔어요. IGV BPL1, 근데 도잘로 갱글리언에 의한 뭐 뉴로패식 페인, 필펄 넓브, 뭐 여기 얼크 이제 엑시트에 관련된 것까지도 다 이제 핵심 키워드는 다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요거 가출원 할 때 얘도 그렇고 2번 가출원도 그렇고 두 건의 가출원에 이미 요 학회 발표가 공지로 아직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렇고요. 근데 7월 10일 날 가출원 1번이 나갔는데 10월 20일 날 가출원 2번이 별도로 또 나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아마도 하나의 논문의 그냥 초안폼이었던 것 같고, 요거는 조금 더 완성된 드래프트 거의 이제 퍼블리시 되는 폼의 논문이었던 걸로 아마 보이는데, 사실상 네. 두 가지 논문이 제가 보기에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맞죠, 교수님?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나중에 예. 이거는 뭐 한 건으로 합쳐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고 저희가 맞습니다. 이제 예. 가출원 2번까지 나간 후에 이제 논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11월 19일에. 지금 시간 순으로 보면 이런 상태고요. 그렇고 참고로 이 논문이 지금 언더 리뷰 네. 중이어서 그 요즘은 리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이렇게 오픈해도 된다고 해서 음, 이게 아니 내용 자체가 꼭 그 아카이브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네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벌써 인터넷상에 다 공개가 됐더라고요. 네. 네. 그렇고 그래서 상기 출원 히스토리를 고려한 기출원 이제 등록 전략이랑 보강 전략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전문 보정이라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가출원이라는 게 특허 명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그냥 저희 논문 드래프트 상태로 지금 임시 명세서 가출원이 나갔잖아요. 그거를 네. 이제 완전히 이게 특허 명세서 형식으로 다시 작성을 하고 이제 청구함도 잡고 이런 거를 저희가 전체 문서를 다 보정한다 해서 전문 보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논문이 다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논문을 번역해서 뭐 실시도 쓰고 청구항도 잡고 해서 전문 보정을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전문 보정을 할 때 이제 이 학회 발표를 공지예로 잡을 거냐 말 거냐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변리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잡고 어차피 내용이 둘 다 대동소이하니까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하나는 잡고 하나는 잡지 않고 그렇게 좀 전략적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스몰 몰레큘은 저기 학회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저걸 땡기지 않고 중국과 유럽에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거를 학회 발표를 땡겨 오는 거는 항체하고 sRNA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나는 물론 만약에 이 스몰 몰레큘 자체가 파이널 버전이 아니고 더 좋을 게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그냥 합쳐서 하면 되고요. 만약에 그래도 스몰 몰레큘 이거 괜찮은데? 그래 어쨌든 간에 물질 특허도 없고 그래도 만들더라도 이걸 디리버트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거를 분리해서 유럽하고 중국을 감안해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 분야 저도 전문이 아니어서 뭐 말씀하신 대로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스몰 몰레큘 쪽을 이제 그 IGF BPL1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마 향후에 또 더 의미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엔티바디나 siRNA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 가격이 비싸고 siRNA 자체는 이제 실제 치료용으로 그렇게까지 잘 쓰이지는 않으니까 약간 의미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저희가 출원할 때 내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던지 하고 요거 끝나고 나서 지금 센터하고 같이 디스커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각각의 가출원에 대해서 전문 보정을 각각 하고요. 그리고 그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간까지 저희가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때 추가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교수님. 그래서 여기도 제가 네. 적어놨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몰 몰리큘을 MBI 31777 이외의 다른 것들까지 좀 확장을 해서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게 통증 치료제라는 특성상 저희가 siRNA나 항체보다는 스몰 몰리큘이 더 사업성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당장 아프면 빨리 저희가 진통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뭐 병원에 가서 siRNA 처방받고 항체 처방받아서 주사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당장 이제 약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더 통증이라는 적응 증상 더 좀 사업성이 좋지 않을까 해서 스몰 몰리큘에 조금 포커싱을 해서 뭔지 찾아보니까 저희가 요거랑 이제 관련되어 있는 스몰 몰리큘로 요런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많은 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런 것 중에서 좀 교수님이 더 추가적인 실험을 하셔서 진짜 제일 똑똑한 애, 정말 효과가 좋은 애를 선별을 하셔도 특허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좀 추가 데이터들을 넣어서 1년이 되는 시간까지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하자. 근데 해외 출원도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확장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스몰 모레큘이 다 지금 마우스 모델에서밖에 못하죠. 왜냐하면 실험을 이걸 다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혹시 간접적으로라도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으신가요? 어, 이거는 거의 인비보 실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뭐 세포 그냥 컬처해서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시간이 제한된, 그러니까 다음 년도 5월 네. 28일까지 확장하기 되게 좋은데, 물론 이게 각각의 스몰 몰레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라도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가장 좋은 네. 거는, 제 생각에는 그쯤에 1차적인 레이어로 확 집어넣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11월, 그러니까 공개된 이후 시점에서 또 한 번 넣고, 그 스몰 몰레큘들을 다양하게 넣으시는 게 사실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실험 자체가 굉장히, 용이해야 되거든요. 마우스 실험 해갖고 하는 거는 이걸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서, 혹시 아이디어를 내셔서 뭔가 셀 베이스로 해서 요거를 관련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음, 논문과 달리 특허는 그런 관련도가 좀 낮아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에비던스를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시그널 패스웨이와 관련된 거를 지금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왜냐하면 저희가 요거와 관련된 지금 얼크라든지 어떤 패스웨이를 보여주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네. 생각에는 간접적으로 아마 셀 베이스 실험을 가지고 이렇게 스크리닝을 좀 많이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무슨 말씀인지, 예. 잠시만요. 저희가 사실 그러고 보니까 이 특허를 가출을 두 개를 낸 이유가 그 첫 번째 네. 거는, 어, 이 IGF-BPL1에 대해서 아마 NDI 31772도 있었고 또 IGF-1 그 리셉터와 ERK ERK 패스웨이까지도 보였을 텐데 하다 보니까 그 다운스트림 시그널링을 가지고 또 저희가 블락킹도 해보고 억제제도 써서 봤을 때 그런 패스웨이를 그러니까 ERK까지 들어가는 것들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서 이제 가출원을 또 추가적으로 냈던 건데요.
말씀대로 지금 여기 있는 스몰 몰레큘은 NBI와 뭔가 유사성이 있는 건가 보죠. 제가 다 아는 그런 몰레큘들은 아니어가지고. 예, 관련되어 있는 스몰 몰레큘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있는데 6개월 정도. 예. 6개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가 6개월이고요. 그 네. 다음이 또 6개월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6개월, 세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왜냐하면 첫 아, 번째 네. 단계는 저희 출원 일자를 땡겨오면서 업데이트하는 개념이고, 그 음,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공개되기 이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개된 이후.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행 기술이 적게 나올수록 앞에 페이지에다 넣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가 세 단계로 나누셔서 타임 프레임 맞게 실험할 수 있는 스몰 몰레 쪽으로 집중하는 게 제 생각에 나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잠시만요. 한번 아쿠아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ey, Aqua. So one quick question I think arising here is for testing neuropathic pain we have done with the in vivo model. They are wondering with a multiple small molecule candidate, which is similar to NBI 31772. Do you think it's possible for in vitro platform or testing so that quickly we can check efficacy with these molecules? Maybe using this one to see if maybe it can block IGF-BPL1 pathway, just like the same as 3-1, what we found. Do you have any? I can't hear you very well. So, Professor, Yeah. if I heard you correctly, the other molecules that are related to MBI 31772, you want us to test them to see if they also have the same effect as MBI 31772. Okay, for especially lysine, the first molecule, PPP, the first two or first three are also being used. I think some studies have used for in vitro and in vivo study too. But the MBI, lysine, PPP, and BSC, some of them are similar in effect, but not the same in terms of the Okay, the question is not about like want to see how similar they are, but we are given about like 6 month time frame, Okay. whether they are curious whether it's possible to test it kind of quickly, at least feasibility. Because for in vivo test, it takes months, but we want to see if there are more of a potential targets identifiable within this very short time, which probably it's not possible with a like in vivo model like CCI or SNI model, but just in vitro model, and maybe that can be accelerating the similar condition. So that I'm not sure whether that's really trustable, but what do you think? Uh, I'm not clear about the whole experiment design, but we use in vitro model to test the efficacy of MBI 3771 or the other molecules. Right, right. Testing if they also may be exerting similar effect like NBI 31772. But in vivo environment and in vitro is such a different. While in vitro, we can do much quicker. Uh, Yes, Professor, for the in vitro, the recent neurons and macrophage co-culture that I did, I used the NBI 31772, and it shows the effect, like it decreas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acrophage and so supporting our in vivo data. But for the other molecules, I'm not sure about how it will be. okay, yeah, but that's like one aspect of how this works. It doesn't necessarily mean the IGF-1 receptor pathway. Yes. So that's what I want. The question I want to ask, like, what Okay. pathway or what target are we going to look at if we do the in vitro?
오케이. Yeah, thank you. 저도 이게 확실치 않아서, 근데 인비트로에서는 저희가 찾은 메커니즘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돌살 루트 갱글리언 신경세포와 그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가 침투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만성통증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을 찾았는데 그거를 막는 그런 인비트로 테스트는 저희가 썼거든요. 즉, 신경세포와 대식세포를 공배양을 해서 이게 줄어든다라는 건 MBI 31772로 보였기 때문에 그 측면만 놓고 보자면 인비트로 테스팅을 다른 여기 있는 스몰 몰레큘 써서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이제 그 신경병 증상 통증 전체 그 이펙트가 있느냐는 그런 데서 예를 들어 스크리닝을 해서 정말 몇 가지 압축이 된다면 또 그걸 갖고 인비보 실제 테스팅을 그렇죠. 해서 볼 수는 있을 것 맞아요. 왜냐하면 대신 시간이 저희가 더 걸리죠. 몰레큘이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기준이 네, 생긴 거잖아요. 그 기준에 네, 맞춰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서 1차 스크리닝을 해내고 네. 거기에서 요거하고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 후보군만 실험하면 되는 건데 저희가 클레임은 실험하셨던 것들이 포지티브라고 나온 것들을 다 클레임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인비보 스터디는 제 생각엔 다음 연도 5월까지 안 나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비트로 스터디를 통해서 관련성을 보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짧은 시간에 인비보로 멀티플 테스트하는 게 상당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만약에 조금 더 요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의 되게 중요한 측면이 면역이랑 그다음에 신경이랑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되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어 포텐셜 인비트로로 뭐 저걸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테스트가 가능하겠다. 조금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좀 급하게라도 불완전하게라도 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출원하고 나면 다음 연도 11월에 이게 오픈이 되면 우리보다 굉장히 이런 스몰 몰레큘을 막 이렇게 스크리닝 잘하는 애들이 금방 우리를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능하면 오픈되기 전에 관련된 스몰 몰레큘들을 왕창 클레임을 해놓는 거죠. 근데 음, 저희가 생각하는 어프로치가 두 개여야 돼요. MBI 31772와 관련된 놈들. 또 네. 다른 것들은 이게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완전 셀렉티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것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진행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페이지 1에 해당되는 다음 연도 5월까지 데이터를 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스몰 몰레큘을 발굴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거기에 시간으로 잘라서 한꺼번에 묶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침 뭐 제가 출장 가서 저희 그 연구부 총장님이 원래 이 통증 몰레큘 이런 걸 또 통증 전문가셔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스몰 몰레큘 찾는 거는 또 좀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런 말. 아, 다행이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목표로 하는 청구항입니다. 그래서 IGF, BPR은 억제제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적 조성물로서 이제 상기 IGF 억제제는 해서 이제 유효 성분들이 쭉 확장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최대한 넓게 받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 억제제는 IGF, BPR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뭐 siRNA, 마이크로RNA, hRNA 요런 것들 항체 또는 저분자 화합물이고 상기 저분자 화합물은 요런 걸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인 것이다. 요렇게 들어갈 거고요. 요 저분자 화합물에 들어갈 수 있는 리스트를 이제 교수님께서 추가 실험을 어느 정도까지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확장할 수 있을 테고 뭐 siRNA나 이런 거는 구체적인 서열이 없어도 포괄적 기제로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청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데이터 없이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인 거죠, 리스트에. 왜냐면은 이게 사실 그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팩터 말고 이제 서포트라는 측면이 하나 있는데 심사관은 어떻게든 실험 데이터에 의해서 좀 효과가 증명된 것들로 자꾸 한정해서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희가 예를 들면 같은 계열의 화합물들 중에 같은 계열의 화합물이 뭐 한 30개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실험을 했는데 다 동일한 효과를 보인다. 라고 하면 나머지 25개를 실험하진 않았지만 동일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뻔히 이제 자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딱 한 음, 개만 실험해 놓고서는 다 동일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주장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네네. 실험 내 데이터는 다양하게 있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신빙성이 있으려면 하나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멀티플이 더 낫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해외에 저희 출원도 해야 될 텐데, 그 최초 우선일 가출원된 날짜, 제일 빠른 출원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이제 7월 11일까지 저희가 PCT 출원을 하고, 그 이후로 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이런 해외 개별국을 나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추가 기술 개발 전략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양하게 유효 성분을 좀 확장해 보자.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대충 이해는 좀 했고요.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뭐, 제가 원래 약을 개발하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NBI 31772와 관련된 스몰 몰레큘은 그냥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서치를 해서 리스트업을 해주신 부분인 거죠? 네, 맞아요. 교수님, 그냥 구글에다가 저 MBI 3177이 약물을 치니까 이제 그 저 약물을 만들어서 파는 화합물 케미컬 회사들이 물질에 네. 대한 정보를 올려놓은 거에 있잖아요. 거기에 뭐 네. 릴레이티드 된 스몰 몰리큘 이렇게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음.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뭐 물질로서 나와 있는 거인 것 같은데 뭐 맞아요. 혹시라도 IGF BPL1을 뭐 타겟으로 하는 아까 두 가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데서 그 이, 이렇게 IGF BPL1을 타겟으로 하는 거를 찾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NBI 31771과 관련이 있는 그런 몰레큐를 지금 리스트업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거랑 정말 무관하게 정말 그 IGF BPL1을 스페시픽하게나 어떻게 타겟하는 그런 몰레큐를 찾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무슨 완전 케미컬 스크리닝 그런 쪽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쵸, 그쵸. 우리는 지금 사실 왜냐하면 왜 그런 또 다른 접근을 해야 되냐면 MBL 31772가 베스트인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사실은. 베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고 심지어 뭐 저는 사실 제가 약 개발을 전문가도 아니고 약 개발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나가서 뭐 실제 뭐 주위에서야 듣는 거랑 그다음에 사람에서 듣는 거는 뭐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뭐 무관한 몰레큘 뭐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건 제 전문은 아니지만 이런 쪽도 보려면 예를 들어 그 이게 특허가 나가면 그런 스크리닝을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런 이게 오픈이 되면 그런 회사들이 있다 그런 뜻에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그쵸. 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패스웨이라고 생각해서 타겟을 알려주면 자기네들이 스크리닝을 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그래도 니들이 알아서 개발해라기보다는 우리가 요거까지 확인했어라고 보여주는 게 나으니까 지금 음, 어쨌든 간에 31772가 효과는 있지만 그거와 관련됐다는 거는 뭔가 코어가 비슷하거나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네, 거를 가든지 아니면은
이 타겟을 보여주면서 스몰 몰레큘을 디자인해달라고 새로운 접근을 아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렇겠네요. 예, 뭐 그 두 가지 다 뭐 충분히 고려할 만한 방향이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타겟 보고 나서 몰레큘을 디자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요거를 매개로 해서 대충 스크리닝을 쭉 한번 인비트로 하게 되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음, 뭔가 해볼 수 있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쓰진 않아요. 근데 괜찮다는 몰레큘을 디리버티브를 만들거든요, 대개는. 회사가 사간 다음부터. 그러니까 아, 어차피 네. 우리는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죠. 이런 몰레큘이 좋아라고 주는 거 정도로 해서 기술 이전에 가는 거죠. 아, 네네네네네. 그렇군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음, 김진우 선생님, 이거를 제 생각에는 스몰 몰레큘하고 항체 sRNA를 나누는 게 사실은 뭐 권리적으로는 맞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네. 추후에 연구하시기에도 아마 스몰 몰레큘을 집중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분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분리해서 하고 그 대신 우리가 클레임을 할 때 이게 뉴 타겟이기 때문에 sRNA 항체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리닝 메서드도 넣어서 하나 꼭지를 만들고 스몰 몰레큘 만들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한테 얘기할 땐 이 두 개를 같이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면 제가 보고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여기는 지금 요거 가출한 두 건에 대해서 둘 다 학회 발표를 이제 공지예외하면서 같이 우선권을 땡겨오는 걸로 결론을 썼었는데 요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출한 두 개를 나눠서 하나는 SN을 항체로 진행하고 하나는 스몰 몰리큘로 하는 걸로 네, 그리고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보고서를 조금 결론 부분을 수정해서 제가 다시 보내드릴게요, 교수님.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음, 교수님 뭐 추가로 여쭤보시고 싶으신 거나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음. 아,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저희는 이제 실험을 할 때 실제 이제 DRG에다가 직접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과연 그 드럭 딜리버리가 얼마나 잘 될 거냐 이런 부분까지는 저 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게 완벽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단 딜리버리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럴로 할지 아이비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렇구나. 예. 예를 네, 들어 뭐 스몰 김진호는 몰레큘이면은 뭐 저기 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넓은 음, 시스템으로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프랙티컬하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럴 수 있긴 하겠네요. 음. 근데 뭐 음, 단계가 아마 있을 것 같으니까 말씀대로 뭐 지금부터 너무 멀리까지 걱정이나 고민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할 필요도 아마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예, 뭐 일단은 인비트로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공배양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약간 크로스로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얹으면 좋긴 하겠죠. 음, 그래서 1차 스크리닝 했을 때 놈들을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괜찮은 놈들 뽑아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스크리닝을 하시면 제 음, 생각에는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네네네. 그 부분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고, 시간이 사실 뭐 6개월이라면 그렇게 짧은, 아주 긴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여기 있는 리스트를 뭐 다 테스트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네, 어떤 네. 점에서 논리적으로 또 더 가능성 있는 일종의 우선순위를 조금,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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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만들어서 살펴보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험을 개시하실 때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주시면 저희가 코멘트를 드릴게요. 아, 네네네, 그렇구나.
네, 교수님, 제가 알겠습니다. 2시에 네, 미팅이 또 또 다른 있어서, 미팅 있으시죠? 아, 예, 벌써, 예, 예. 김진현 선생님, 그러면은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그 결론 부분만 조금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뭐, 저희 나가면 될까요? 지금 잠깐만요. 이거 녹음이 지금 녹화가 필요하시다고, 지금, 네, 혹시 우리가 보내줬죠, 링크? 네. 우리가 보내줬으면 저희가 기본이 다 녹음은 되긴 할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더 녹음된 나중에, 걸, 필요하시면 녹음된 거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 뭐, 그럼 저희가 해서 따로 이메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박수경 박사님이신 거죠? 네. 네네네. 그리고 남자분은 성함이, 저는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예, 지금 멀어서 안 보여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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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Okay, Aqua, we can talk in my office. 김 Okay, Professor. 나가셨네.